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몇 달간 전쟁 소식이 들려오며 위축됐던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은 종전에 대한 훈풍이 시장에 녹아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중심의 장세가 다시 한번 펼쳐졌는데요. 반도체와 반도체 기판, 그리고 재건과 방산주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코스피는 상방을 향해서 달려갔던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 오늘 마감지수 혼조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 마감지수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700선 복귀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일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하면서 1,018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 다소 경계 심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BOJ가 발표를 했죠.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를 앞두고 시장 좀 경계 심리가 나왔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500선까지 다소 밀렸다가 이에 따라 반도체 투톱도 잠시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 역시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8,720선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1,040선 일중 고점을 터치하는 이후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2차 전지주를 제외하고 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2차 전지주들에도 상승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본 장이 개장을 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던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하방 압력을 받아가면서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1,018포인트 일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성 있게 이어졌다라는 점인데요. 선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취하고 있었던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도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오늘 1조 5천억 원 이상 담아낸 모습입니다. 기관 역시도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나서면서 오늘 7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이 2조 이상의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시장 방어해줬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지 같이 한번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력 관련주들이 특히나 오후장에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바로 트럼프발 소식에 좀 영향을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오늘은 한 발 물러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2.0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육상 그리고 해상에 대한 풍력 프로젝트를 신규 승인이나 허가 심사를 중단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에 따라 17개 미국에 있는 주와 함께 워싱턴 DC의 18명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연방법원에서 위헌 및 무효 판결을 내놨는데 이에 항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질질 끌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어제였죠. 15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취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러면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다만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도 녹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풍력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CS윈드가 장중에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SK오션플랜트도 27%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태용의 경우에도 22%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간 가운데 SK이터닉스도 강했고요. 오늘 유니슨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들도 강하게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종전하면은 방산주들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러한 흐름들이 좀 다소 의아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되면서 이 방산주들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3월부터 오늘 종가까지 따져봤을 때 무려 9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종목들은 주가 되돌림이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5월부터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전 MOU에 대한 전자서명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주들이 강했던 이유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이 중동 지역 오히려 이 종전 이후에는 무기 도입이라던가 방공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 측에서 이 전쟁 종결 후에도 이란의 미사일은 여전히 역량이 존재하고 또 헤즈볼라라던가 후티 반군의 세력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 군사력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청궁2 중동에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K2 전차가 이라크의 250대 수출을 계속해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좀 더 가시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점도 짚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에 녹아드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18% 넘게 급등을 했고요. 퍼스텍의 경우에도 9%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9%대 급등, 삼양컴텍이 7%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그 밖에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6% 빨간불 켜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습니다. 양사는 유럽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동개발과 생산, 판매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유럽 내 합작회사 설립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라인메탈의 초단기 방공 역량을 연계하고 단거리 방공용 신규 미사일 체계를 공동 개발해 초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방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의 올리버 디르 CEO는 양사의 포트폴리오는 상호 보완적이며 현재와 미래 모두 유럽 시장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유럽 고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방공 역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독일 미넨에 유럽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유럽 방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종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강한 모습 꾸준히 유지해냈습니다. 장 초반에 상한가를 잠깐 터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상승폭 조금은 축소되면서 18.58% 오른 100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과 오만 두쿰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공사에서 설계, 조달, 시공, EPC를 일괄 수행하며 핵심 기자재인 스팀터빈과 발전기를 직접 제작, 공급합니다. 준공 목표는 2029년까지로 계약 금액은 약 5,300억 원 규모입니다. 발전소는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두쿰 경제특구에 발전 용량 87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됩니다. 이현호 두산에너빌리티 플랜트 EPC 비지장은 중동 지역에서 축적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며 오만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발전소 건설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추가 사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NLBT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끝까지 이어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10만 원석 안착에 다시금 성공했는데요. 3.51% 오르면서 10만 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월 이후 조선주가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정작 조선 업황은 오히려 강해졌다는 분석에 반등 기대감이 집중됐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5월 조선주 약세와 관계없이 조선 업황은 광세를 보였다며 이제는 업황과 주가의 괴리가 메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신조선가 지수는 4월 말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185포인트 수준까지 올랐고 5월 말까지 9주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탱커 중고선가가 신조선가를 웃돌거나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신조 발주와 선가 상승을 이끄는 전형적인 업사이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조선업은 고가 고마진 물량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슬롯을 채우고 있다며 향후 미국 데이터 센터 향 후속 공급과 마스가 부유식 데이터 센터의 시장 개화 등 새로운 소식들과 맞물리게 된다면 조선주의 반등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조선주들 어떻게 시장 마무리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강한 모습 유지해냈습니다. 3.91% 오른 43만 8,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 13만 6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4.7% 오르면서 12만 9,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증시 호조에 힘입어 오히려 B2가 대응하기 위해서 일제 신용대출 제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약정 5천만 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토스뱅크 역시 조만간 신용대출을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고 K뱅크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사 이 같은 고강도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시중은행의 자율규제 움직임에 발을 맞춘 것으로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했으며 목표치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로 돌아왔지만 선택은 삼성전자만이 아니었다. 최근 매수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에 집중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12일과 1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물 주식과 코스피 200 선물을 동시에 순매수했다. 이틀 동안 코스피는 10.07% 급등했고 두 거래일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배경으로는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과 스페이스X IPO 종료가 꼽혔다.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원화 가치가 회복되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크게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였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가 집중되는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라는 점이 부각됐다. 삼성전기에도 1조 5,826억 원 규모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 삼성전기는 MLCC 분야 글로벌 2위 업체로 AI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부족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의 시선은 다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등 AI 모멘텀으로 향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서 시장은 상승 랠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총 3가지인데요. 투자 심리와 유동성 그리고 기업의 실적입니다.
투자 심리는 전쟁이 종결되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업의 실적도 AI 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통화 정책의 수도꼭지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두 가지 엔진은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큼 코스피 시총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할 듯한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왕자의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굳건한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의 동맹도 조금 더 강해질 듯합니다. 삼성전자도 질 수가 없죠. HBM4를 출시하면서 왕자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1.3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4.06%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순히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는 엔비디아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지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6.0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가 질주를 했는데 오늘은 한 발짝 쉬어가면서 1.39%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2.20%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MLCC를 주력으로 했는데 이제는 실리콘 캐퍼시터 사업까지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LCC와 실리콘 캐퍼시터 사업까지 이 두 가지의 쌍두마차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로봇, 여기에다가 반도체 소부장까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호재성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이 0.72% 약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단에서는 어제 글로벌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오늘은 물량들이 철회가 되면서 에코프로 BM이 3.38%, 에코프로가 1.45%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주 단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세 보여주면서 5.45% 떨어지고 있고요. 원익 IPS가 12일에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오늘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 10.26% 애프터마켓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KB증권에서는요. 로봇에 몰렸던 수급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터치하는 종목도 화신, CS-윈드 두 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도 종전 수혜주로 언급되는 건설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DLENC가 13.5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이란 재건 사업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중동 플랜트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시 재건을 비롯해서 기반 사업까지 확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방산주에 오늘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전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방산주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한편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방산 기업들의 공급망은 매우 탄탄한 상황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독일 최대 방산 업체와 손을 잡기도 했고요. 현대로템과 하나시스템 역시 이라크와 사우디와 추가 계약을 진행할 듯합니다. 따라서 주가 흐름 어떨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18.70%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10만 원으로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 중에서 1분기에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화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쉬어가기는 했지만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빌리티 밸류체인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들어오면서 오늘 매수세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CS-윈드와 SK오션플랜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해상풍력 관련해서 개발에 제한 조치를 걸었는데 이게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듯합니다. CS-윈드가 상한가 터치하면서 29.83% 폭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오션플랜트도 26.6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별적으로 호재성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상위권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태웅이 20.4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가 장중에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대명에너지도 15.7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 HLB제약이 14.7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지노미스는 호재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뇌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부작용은 줄어들었는데 약의 효과는 좋았다라는 게 나오면서 알지노미스가 14.2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나텍 확인해 보시죠. 현재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14.2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서버가 전기를 빨아들이는데 비나텍은 이러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속에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비나텍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을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 네. 시장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두 종목 통해서. 네. 우선은 대우건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건주들이 어제는 사실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튀어오르더라고요. 네. 일단 뭐 어제는 뭐 사실 오늘 시장이 오늘 많이 급등할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수 탄력적이었고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마이크론, 뭐 시게이트 뭐 이래가지고 엄청 급등을 보여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가 오늘 좀 많이 끌어줄 수 있겠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야 이거 오늘 아침 무료 방송에서도 오늘 반도체 굉장히 강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소부장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대형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래도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대우건설 그리고 뭐 방산 그다음에 재건 쪽이 이제 올라왔죠. 어제는 이제 아무래도 어제 이제 윗꼬리가 단 이유가 오늘 이제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고 물량 다시 받아서 오늘 조금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예상이 됐고요. 근데 네.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제일 센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가장 강한 흐름, 20% 이상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막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도 물론 그 전쟁이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매수 단계에서 쫙 이제 밀어버렸지만 계속적으로 이 건설은 재건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GS건설과 뭐 DLENC, 삼성 E&A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재건이 이제 종전이 이제 19일에 되면 이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종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근데 이게 좀 선반영도 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종전이 일어나면은 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추후에 선반영 됐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제 건설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이 원전과도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18일에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에서 조선과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대우건설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의 경우에는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겠지만 원전 관련한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라는 점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재건 이어서 방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이 올라오길래 다소 네. 저도 의아했거든요. 네네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와 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전부 이제 다들 의아해 하셨을 네. 거예요. 뭐야, 아직 전쟁 또야? 약간 이렇게 또 생각하실 텐데. 이제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번에 중동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른 중동의 주변국들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좀 더 국방을 좀 튼튼히 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도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LIG와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종전이 이제 되면서 천궁2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조금 이제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이제 한번 본보기가 된 거예요. 본보기가 됐고 이란이 이제 뭐 사우디도 때리고 뭐 다 때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얘랑 다 맞아라 이러면서 다 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방을 좀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방산, K방산이 또 이때는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은 상대적으로 전쟁을 났을 때 튀어오르고 또 전쟁이 잠잠해지니까 또 휴전 이렇게 되니까 좀 조용했다가 네. 다시 종전 얘기하니까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방산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실족주라고 제가 예전에 실적 섹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산. 그래서 쉴 때 좀 다 잡았으면 됐다라는 건데 잠깐 좀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IG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크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독일 최대 방산사죠. 이 라인메탈 에어 디펜스랑 합작 투자를 또 하면서 네.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K 방산이 이제 뭐 폴란드 외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 서유럽까지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엄청나게 시세가 분출을 한 거죠. 물론 이 대장이 움직이니까 네. 그에 따라서 후속주들도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쟁 종전에 대한 모멘텀과 실질적으로 LIG DNA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네. LIG DNA의 어떤 그 모멘텀이 서로 붙으면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과매수 단계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누렀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주고 또 눌렀어요. 네. 이때 이제 장기 이평선 120평선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 주면서 거의 한 57%가 올라갔더라고요.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간에 시세를 많이 분출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분할 매수하실 때는 조정 구간에서 보통 이렇게 큰 대형주들은 쉽게 21선, 41선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1선부터 해가지고요. 한번 분할 매수 전략을 해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급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11선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가 봐야 될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FOMC입니다. 오늘 BOJ가 25bp 금리 인상을 발표했죠. 오늘 밤부터는 미국의 FOMC 일정이 이어집니다. 관련한 내용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최근 3거래일 강세를 이어갔던 코스닥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또다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대형주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FO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신임 이제 되고 나서 처음 하는 FOMC 금리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종전을 이제 19일에 서명을 하는데 이 종전이 실질적으로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죠. 어제 거의 저녁에는 79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금리 방향성을 좀 해 나가느냐. 뭐 물론 패드워치나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연말 올 12월 달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한번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가 보이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번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일본 BOJ도 그 금리를 계속 올린다 얘기했었죠. 네, 그죠? 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했죠. 네. 그래서 뭐 엔캐리에 대한 부분도 좀 그 충격을 덜 시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계속하면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너무 거의 뭐 제로 금리였어요. 네. 0.75%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올려봤자 이제 1%밖에 안 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기준금리와 일본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이 유가 때문에 어찌됐든 금리 인상이란 그런 매파적인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일본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그 유가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얼마 전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일본이 PPI가 굉장히 높게 상회를 했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미국보다는 아시아 증시가 결국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아시아 전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유가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점도표가 뭐 이제 케빈 워시는 점도표를 안 하려고 하지만 점도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매파적인 동결이냐. 매파적인 동결이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 시장에 금리 인상이 주어지면은 철저하게 실적 나오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 하셔야지 코스닥 잘못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그 포트를 재편입을 할 때 대형주, 실적 나오는 대형주, 뭐 그러면 이제 반도체랑 뭐 조선, 전력 설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조금 포트를 압축,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 실적이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솔루션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7월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실적주를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의 하락폭이 꽤 컸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반도체 다 좋은데 그 소부장들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갑자기 들어 올려줄 때 막 20%막 이렇게 올려주고 상한가 네. 연일 가고 뺄 때는 또 막 15%씩 빼고 막 이런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어제 이제 밴드에다가도 좀 저녁에 올렸는데 그 코스피의 EPS, 네. 주당 순이익, 그다음에 코스닥의 EPS를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이게 지금 코스피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네. EPS가 주당 순이익이. 근데 코스닥은 거의 제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12달 선행 퍼를 봤을 때는 이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퍼가.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익은 나오는데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아무리 이제 코스닥이 여러 가지 뭐 재료가 있잖아요. 뭐 10월에는 승강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국민 성장 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수급적인 면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이익 대비 저평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스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똑같은 기판이라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덜 밀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덕전자다, 여기는 심택이다 이랬을 때 두 개를 놓고 보면 또 밀리는 방향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는 철저하게 시장의 고평가에 따라서 코스피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은 덜 밀렸다. 하지만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은 확 밀어버렸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다음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이 1050포인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코스닥 말씀을 드려가지고 1050포인트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1049.6포인트 찍고 나서 밀었어요. 밀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뚫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대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뚫어 올릴 때, 그러니까 1050포인트 위로 뚫어서 안착이 되면 그때가 또 코스닥이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올려 밀면 이건 이제 분할 매수 조건에서 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1050포인트를 밀어서 안착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엄청난 저항이거든요. 앞쪽에서도 계속적으로 1050포인트를 뚫어서 올렸고 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다시 지지받고 근데 이제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105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스닥은 105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전까지는 코스닥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코스닥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우선은 기준선을 1050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돌파할 때 좀 더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전략들 나는 좀 받아보고 싶다. 코스닥에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았는데 코스피로 다시 한번 이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필승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 대시면 바로 무료 공부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면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통해서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어서 종목들도 살펴볼 테지만 파트너님께서 오늘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5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여기서 히든 종목 자세한 전략들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데일리온 파트너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어떤 종목 내일장에서 또 담아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일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 담아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사실 저번 시간에도 역시나 주도주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반도체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시선을 돌려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네. 거고요. 반도체는 오늘같이 이렇게 그 코스닥에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접근을 해볼 수도 있어요. 분할 매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5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봐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들 특히 기판 장비 쪽이 과매수 상태에서 지금 밀리다 보니까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되고요.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 조선, 네. 전력 설비, 이 전선 이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가 똑같은 AI 인프라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반도체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결국에는 전력이다. 어떻게 전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전력 설비 전선을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대장만 하자고요. 네. 대장만. 네, 대장. 실적이 나오니까 네, 또.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변동성도 사실 요즘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대형주도 사실 변동성이 어마무시한데 그래도 대형주로 해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그나마 조금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설비의 거의 대장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525kV짜리 초고압 여기에도 이제 사업이 라인업을 이제 확장을 또 했고, 그다음에 또 수주 장고도 2조 원을 돌파했고, 그다음 북미 향이고.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일단 이제 오늘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은 유럽 전력 시장 공략 본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력 인프라 전시회인데 EM파워 2026 이쪽으로 가서 초고압 변압기와 직류 솔루션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다음 미국향을 좀 변압기들이나 이런 걸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도 지금 유럽도 현재 AI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K 전력 설비죠. LS 일렉트릭이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가가 계속 랠리를 했어요. 제가 이거 LS 일렉트릭을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이거 액면 분할 5대 1을 했을 때 그때도 20만 원이 안 되는 18만 원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거의 70%가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과매수 걸리면서 주가 빠졌죠. 그러면서 흔들면서 이제 빠졌는데 지금 이제 종전이 됐고요. 네. 이제 종전 이제 협상 19일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적인 부분 이제 이벤트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되겠죠. 18일 되면은 뭐 내만회의 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끝나고 그러니까 18일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이제 남은 게 6월 24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한숨 넘겼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가가 상방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은 갖춰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우상향 방향을 완전히 틀어줬는데 오늘 좀 빠지지 않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LS 일렉트릭 전력 설비 전선 쪽도 네. 물론 이 재건에 제가 예전에 재건도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기 때문에 한번 LS 일렉트릭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주는 LS 일렉트릭으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어서는 현대모비스 네.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제 현대모비스 제가 이제 로봇은 실적 나오는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실적 나오는 거. 코스닥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 SPG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실적 나오는 종목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액추에이터의 대장입니다, 사실 네. 현대모비스가. HL만도도 제가 저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액추에이터. 오늘도 뭐 흐름이 좋았죠. 네, 어제 막 엄청 났잖아요, 그죠? HM만도 액추에이터를 이 사족 보행 스파즈에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테슬라에도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옵티머스와 그런 부분에서 이제 HL만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대모비스, 뭐 전방이 저기예요. 일단 캐시카우가 계속 존재하죠. 일단 뭐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부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캐시카우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을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찌됐든 상장을 아직까지는 뭐 2028년도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소프트뱅크 지분을 지금 조금 그거 가지려고 한다. 뭐 이런 네. 보도가 또 떴습니다. 어찌됐든 그만큼 삼성전자도 움직임을 보니까 확실하게 아틀라스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시켰습니다. 120만 원까지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그때도 현대차 말씀을 또 과거에 애프터마켓에서 자주 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로 보면 안 된다. 자동차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로봇인데 기존의 PBR이 한 배였던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저평가된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로봇으로 리레이팅이 되게 되면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뭐 이게 고점 아니에요? 사실은 뭐 고점이 이제 어딘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예? SK하이닉스가 뭐 고점이 어딘지 알았겠습니까? 왜 다시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거 확실한데 자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을 시켜놓고요, 그죠? 과매수에서 빠져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에서 반도체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게 되면 보통 전력 설비 전선 로봇이 많이 튀더라고요.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수급의 방향성이 반도체, 전력 설비 전선 그다음에 로봇이다. 로봇이다. AI 쪽으로 봤을 때요. 네. AI 쪽으로. 조선은 좀 별개입니다. 조선은 조금 별개로 보고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요거 3개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삼전, 닉스 아니면은 뭐 그죠? 소부장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현대오토배든 뭐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대모비스 내일 한번 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사이클 안에서 또 로봇도 역시나 좀 편입이 되는데 네. 그 가운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대모비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앞서서 HL 만두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네. 나눠봤는데 네. 굉장히 오늘 흐름도 좋았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전략 좀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그 밖에도 지난 시간에 가져와 주셨던 히든 종목, HPSP요. 네, HPSP도 좋았고 삼성증권. 삼성증권도 좋았는데 HPSP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네. 네. 일단 제가 아침에 HPSP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HPSP. 제가 HPSP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요날 말씀드렸습니다. 요날 말씀드렸어요. 요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그때 반도체 제가 계속 물려도 반도체에서 물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 고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박스권 상단을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상한가 나오고 나서 어제 또 한 번 더 급등을 줬죠.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냐? 이게 일단 과매수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RSI로 과매수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무료 방송 때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나오면 아직까지 수급이 엄청나게 이게 2조가 넘게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네. 2조, 1조, 이날 1조, 이날 2조가 터졌는데 그러면 이 엄청난 거래 대금을 그냥 가만히 두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엄청 밀었어요. 20%를 밀었습니다. 네, 이러면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 다 도망갑니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할 매수해야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11선, 21선, 뭐 41선, 61선을 손절로 두고 한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심이 저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들 분명히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잠깐 HL 만도 살짝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연이어서 오늘까지 또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예요? 오늘 과매수죠.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데 일단은 조금 위험적인 부담이 있다. 지금 따라잡기에는.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이 박스권을 뚫어서 올렸잖아요. 여기가 거래 대금을 동반을 해서. 그러고 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똑같습니다. 분할 매수하십시오.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로 전략을 하는 겁니다. 정배열에서는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께서 뭐 기준봉에 종가, 중시가, 뭐 시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11선, 21선, 41선 이렇게 놓고 좀 분할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HL만도 여전히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HL만도 HPSP 같이 살펴봤고요. HPSP 가져와 주신 이후에 상한가 터치하기도 하고 3거래일 연속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든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뭐 시간이 30초밖에 없어가지고 네, 빠르게 말씀드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초소형 슈퍼 커패시터 전문 기업이고요. MLCC와 관련돼 있고 삼성전기와 관련돼 있는 회사입니다. 30년직입니다. 삼성전기와 30년직이 네. 친구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로봇부터 AI, 스마트폰까지 해가지고 시장 주도 섹터에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요. 바로 무료 방송에서 종목명이랑 그다음에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부터 MLCC까지 묻어있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또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5시부터 진행되는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나는 정필승 파트너의 도움들 좀 받아가면서 시장 대응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꺼내셔서요.
기본 카메라 이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통해서도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네, 오늘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